드라마 명작을 소개하는 전 PD의 명작 극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의 극장지기 전유진 PD입니다. 오늘부터 한 학기 동안 목요일 저녁을 책임지게 될 텐데요. 모두들 잘 부탁드립니다. 명작 극장은 국내 드라마를 PD의 시선으로 엄선한 방학에 꼭 봐야 하는 소중한 드라마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작의 주인공을 모티브로 작곡된 명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선희의 인연 듣고 왔습니다. 인연은 오늘 소개할 명작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선희 씨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는 곡인데요. 첫날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선여행사 다모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죠. 사실 그냥 두 글자 다모로 더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어딘가 푹 빠져 지내는 사람을 페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드라마의 팬들을 부르는 데에서 비롯됐었죠. 최근 쓰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스타 작가 김은숙 작가도 다모 페인이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상당했었죠. 그만큼 한번 보게 되면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꼭 방학해보세요. 학기 중에는 일상생활이 좀 힘듭니다. 사실 다모는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MBC에서 대장금이 방영되기 전 시간을 벌기 위한 작품이라서 드라마의 감독 역시 처음 입봉작을 써보는 신인 감독인 이재규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때는 신인이었지만 이재규 감독님은 수많은 명작을 만드셨죠. 그건 차차 명작 극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급하게 준비하는 드라마에 MBC는 오래 묵혀둔 판권을 한꺼번에 끼워 팔기 해버릴 고도의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산지 오래된 광학기화백의 다모 원작을 대대적인 내용 수정을 감행해 촬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때문에 원작과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모가 지금까지 명작이라고 불릴 수 있던 것은 절반이 매력적인 캐릭터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등장인물들을 알아보기 전에 다모의 OST인 김범수의 비가 듣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잘 알기 위해 그들이 처한 환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아비의 억울한 영모죄 누명으로 어린 제이는 오라비인 제모와 함께 광군에게 쫓기던 중 광군에게 붙잡혀 오라비와 생이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7살인 어린 여자아이인 제이는 명문가 서자인 황보윤의 몸종이 되는데 황보윤이란 서자는 자신의 신분의 굴레 때문에 자신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없음에 좌절하던 중 어린 나이에 노비가 된 제이를 만나 안쓰러운 제이를 누이처럼 챙겨줍니다. 방황하던 윤은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검술에 매진하게 되고 이때 몸종인 제이 역시 힘든 수련을 함께하면서 둘은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황보윤의 능력이 인정받으며 좌포청 종사관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제이는 과거 영모 때문에 이름을 채옥으로 바꾸며 그를 돕는 다모가 되어 함께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들이 맡은 사건은 시장에 풀린 사주전의 근본을 파악해서 범인을 잡는 일. 그 사주전, 지금으로 따지면 위조화폐를 만드는 화적패의 일당을 잡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저 이익으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영모의 집단이었죠. 그 중심에는 화족패 두목 장성백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채옥, 황보윤, 장성백의 서로를 잡아야 끝이 나는 비극적 운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벌써 재밌네요.
배우들의 연출 포인트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숨 한번 돌리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을 보니까 딱 이 세 명의 주인공들 처지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윤건의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 듣고 하이라이트로 달려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3명 중 1명이 손을 놔야만 끝이 날 수 있는 관계. 약간 치명적이고 몰입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삼각의 표전사극 이야기는 추후에 많은 드라마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추노, 선덕여왕 등 삼각관계 찐한 드라마들이 쭉 탄생하게 되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한 레전드 배우들이 있습니다. 황보윤 역의 이서진, 최욱 역의 하지원, 장성백 역의 김민주는 이 드라마 이후 확고한 주연급에 올라섰죠. 특히 당시에는 드물었던 여성 원톱 주연 드라마였기 때문에 최욱 역의 하지원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하배우는 그 연기를 훌륭히 소화했습니다. 이재규 감독은 당시에 드라마에는 잘 시도되지 않았던 와이어 액션을 드라마 장르로 들고와 무협 8극이라는 이미지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와이어 액션을 잘 소화한 하지원은 차세대 액션 배우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 드라마는 연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드라마 첫 장면은 최욱과 장성백이 대나무 숲에서 칼끝을 겨누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점이 과거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첫 장면과 동일하게 최욱과 장성백이 서로 칼끝을 겨누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윤도 그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비극적 운명은 그들의 사랑과 함께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커오며 윤을 남몰래 좋아했던 최욱은 그가 가는 길에 목은 내놓을 수 있어도 걸림돌은 될 수 없다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죠. 사실 지금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캐릭터 중 하나지만요. 하지만 그녀는 사주전을 잡기 위해 첩자로 숨어든 화족패 두목 장성백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또 윤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면서 장성백에 대한 마음을 키워갑니다. 윤을 위해 성백을 죽여야 하지만 정작 죽이지 못한 자신에 대해 깊게 혼란스러워하죠. 시간이 흘러 이들에겐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집니다. 사실 최욱과 성백은 헤어진 제이와 제모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안 황보윤은 성백이 제이를 죽이려고 하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그들의 비극을 막습니다. 대신 제모에게 최욱이 제이인 것을 알려주죠. 이후 제모는 꼼짝없이 물러설 곳이 없어지자 윤의 복수를 하러 온 제이의 손을 이용해 직접 스스로 칼을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 옥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오랍이라는 사실을요. 제이는 살아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며 꿈을 이뤄갈 사람이 없으며 자신의 가족마저 없어지는 세상에 한탄하며 화살을 맞고 끝을 마무리합니다. 뻔한 신파 같지만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가족의 비극이라는 대주제가 관통되며 시청자들에게 납득이 가는 비극을 선사한 작품입니다. 14부작으로 짧은 이 드라마 14부작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7편씩 이틀이면 정주행이 가능한 이 드라마 모두들 다모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명작 극장은 이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전유진, 기술의 이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